자, 우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시작하려고 해요. 가지고 계신 프린트 첫 장 열어주시고, 네, 일단 오늘 프린트 보고 시작해 주시고요. 첫날이기 때문에 교재를 지금 구매해서 오지 못했어도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 자료가 반별 게시판에 있는데 반별 게시판에서 혹시 미리 찾지 않았다. 내가 지금 약간 어리버리했다. 그러면은 그냥 화면 보세요. 이게 뭘 찾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다들 자료 앞에서 픽업 잊지 마시고. 자, 오늘 그러면 차근히 OT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프린트 첫 장 열어주시고요. OT 되게 간단하니까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세요. 자, 먼저 반별 게시판으로 소통하자 체크해 주세요. 게시판 소통 체크. 게시판으로 소통. 자, 이쪽으로 오셔서 해설 음성 파일 다운 받으시고 모든 질의응답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질의응답 하실 때 글쓰기가 비밀글이 가능하니까 막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비밀글로 쓰시면 돼요. 자, 밑에 교재 및 구입처, 주교재, 기본 스타트 해커스 책, 그리고 부교재 둘 다 해커스 일별관 지하 1층 학원 서점으로 가시면 돼요. 교집합이 여기에 있죠. 오늘 수업 끝나고 가셔서 준비 안 된 학생은 준비하고 집으로 총총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갖고 온 학생은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두 개 준비해 주시고 간단하게 주교재는 수업용으로 풀고 부교재는 숙제용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주교재는 이제 가구 댕기면서 여기서 푸는 거고 그리고 부교재는 숙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에 숙제 책이니까 집에다 놓고 댕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교재 안에 스터디 자료랑 또 다른 자료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들고 다니게 될 것이다. 자, 다음 숙제 범위. 그래서 부교재가 다 숙제책이에요. 동그라미 쳐주세요. 부교재가 숙제책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숙제가 저희가 수업을 10번 하니까 숙제도 10개로 잘라져 있어요. 간단하겠죠?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pu신다는 생각으로 1강 끝나면 1강이 다 숙제, 2강 끝나면 2강이 다 숙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해설과 음원 파일은 반별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점수 3개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레슨을 철저히 따르고 유튜브에서는 정보 수집을 금지할 것이 없다. 유튜브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정보는 많은데 레슨은 없어요. 레슨이 있는 화면을 누르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광고를 해요. 그래서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주는 거지 레슨을 하는 게 아니고 또 특히나 나는 헤어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럴수록 이제 유튜브를 봤을 때에는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으로 만들어주는 코र्스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기본반 학생들은 말을 못함에서 말을 할 수 있음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레슨을 따르시면서 숙제를 하고 수업을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숙제를 해야지 성적이 나온다.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토익, 토스 공부는 그냥 회화만 한다라는 생각이라면은 수업만 들으면 되는데 실제로 시험을 점수를 빠르게 받는다. 토익 시험처럼 치르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내고 시험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했던 데서 나오려면 문프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숙제를 통해서 시험을 대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스터디는 시간이 되면 참여한다. 스터디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스터디 같은 경우는 도움이 당연히 돼요. 그래서 별로 할까 말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즘 또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는 이제 뭐 혼자 공부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케이스는 스터디 신청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뭐 각자 니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움이 되고 말고는 없어요.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도 맨날 똑같은 사람만 만나는 것보다 학원에서 스터디하고 그러면은 공통적인 교집합이 대학생이고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 다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대학생 때는 꼭 내가 맨날 만나던 몇 명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토익 학원에 왔을 때 또 이렇게 좋은 지인을 만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카톡에 이렇게 연락은 안 하는데 언제든 말은 걸 수 있는 사람 나중에 안녕하세요. 그때 그 같이 토스 스터디했던 누구예요? 기억나세요? 뭐 이렇게 이런 지인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맨날 만나던 사람만 만나기보다는 집에서 어차피 혼자 공부하니까 스터디에서 이렇게 바람 쐬면서 공부하고 집에서 혼자도 하고 이것도 권유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듣자, 숙제를 하자, 그리고 스터디는 권유한다. 밑에 연락처가 나와 있죠. 오픈 카톡에 선생님을 검색하시면은 오픈 카톡 주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 거실 수 있어요. 반별 게시판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뭔가 질문을 해야 되거나 상담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오픈 카톡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별로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 조교가 먼저 대답을 해요. 안녕하세요, 조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결해 줄 거를 먼저 드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조교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이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넘어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답을 하게 될 테니까 혹시 좀 선생님 바빠서 오픈 카톡 해도 될까? 이렇게 싶으면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락하시면 되고 참고로 별로 안 바빠요, 요즘에.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안 바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찍는 시즌이 있는데 지금 다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8월 달에 시험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바뀌었죠. 그래서 한 6개월 됐죠,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찍었겠죠. 그래서 지금 또 바쁘지도 않아요. 코로나도 이기도 하고 인강도 다 찍었고 그래서 내 생에 가장 널널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한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 지금처럼 널널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지. 자, 그래서 별로 말 거는 거 그렇게 막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옆에 보시고 다음 장 보시고 자료 없는 사람 앞에서 가져가세요. 자료 앞에 있어. 자, 그리고 스터디는 수업 전과 수업 후 스터디로 되어 있지 않고 수업 후 스터디 우리가 11시 30분에 끝나니까 11시 40분부터 1시까지 스터디 하시게 됩니다. 11:40 to 1. 여기가 오별관이고 스터디는 여기 옆 건물에서 해요. 그러니까 춥지 않게 이동할 수 있어요. 바로. 자, 11시 40분부터 1시. 스터디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자, 봅시다. 현장 스터디는 오늘 수업 후에 희망자만 남아서 신청하고 퇴실하실 거고 그럼 내일부터 스터디 시작하시게 돼요. 신청하고 게시판에 스터디 조와 장소를 공지 드리고 나서 안내 문자 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온라인 라이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별 게시판에 스터디 공지글 있어요. 그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일단 오늘은 수업을 적응을 하고 숙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스터디를 하시게 됩니다. 스터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스터디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복습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터디는 숙제를 재탕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 자료를 따로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교재 뒤에 들어있고 스터디 조원들과 스터디 자료를 풀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인스타그램에 스터디 안내 영상들이 있어요. 뭐 기본 스터디 1, 기본 스터디 2 이런 식으로 영상이 있으니까 가서 꼭 보세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그거대로 스터디를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조교님도 스터디 방문을 합니다. 이게 선생님 스터디 조교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영상 보고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교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저는 영상으로 안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면은 스터디 조교님이 일단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선생님 스터디 조교가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영어를 잘하면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스터디 진행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선생님 내가 영상에서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영상에서 안내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영상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조교님이 이제 본인의 역할을 하러 다니는 거죠. 질의응답을 들으러 다니는 거죠. 질의응답하고 모르는 학생 있으면 챙겨주고 이렇게. 그래서 영상 보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벌금제가 있는데 벌금을 뭐 받아서 뭘 하자라는 취지보다는 에티켓을 지키자라는 정도이니까 안 빠지면 다들 돌려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오늘 수업 후에 스터디 신청자만 잠깐 남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끼리 정리를 하고 찢어지도록 할게요. 이 교실에서 수업이 제가 우리가 11시 반에 끝나고 나서 교실을 발로 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좀 비어 있거든요. 1시간 정도. 그래서 스터디 희망자들끼리 천천히 신청받고 뭐 상담할 사람 상담하고 이렇게 하고 헤어지면 되겠어요. 자, 밑에 보시고 레벨 환산표. 이 반은 레벨 6 150이 목표인 반입니다. 여기서는 6이 목표인 학생이 많을 텐데 왜 150이 목표냐면 일단 150을 목표로 해야 모두가 다 레벨 6가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기초가 굉장히 다르죠. 되게 기초가 다른데 당연히 기초가 좋으면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고 기초가 안 좋으면 당연히 더 힘들겠죠. 그렇긴 하지만 기본반에서 최대한 다 레벨 6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학생의 기초를 선생님이 모르지만은 또 재밌는 사실은 학생도 자기 기초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냥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레벨 150을 목표로 레슨을 하면은 누구나 이제 6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혹시 6이 목표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은 주말반 이렇게 보면은 40대의 선생님분들 있죠. 40 something 선생님들도 레벨 6가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6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레벨 6를 받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냐면 한국사 자격증 따는 정도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부의 양과 난이도, 한국사 자격증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레벨 7이 목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7이 목표다. 7이 목표인 학생은 공부 많이 할 생각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은 레벨 7 150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10점 더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최선을 뽕을 뽑고 150을 받으면은 내가 10점을 어디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시험 보고 나면은. 내가 어디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부분을 채워서 난이도 점수를 올리면 되는 것이다.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모두가 다 공통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반 수업하면 됩니다. 자, 밑에 시험 언제 보나요? 부교재 숙제 끝낸 후에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강 전에 보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벨 6는 시험을 2번 볼 필요도 없어요. 뭐 일각에서는 시험을 2번 보면 더 유리하다 막 이런 학생들의 썰이 있는데 그거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가서 그런 거고 대다수는 한 번만 보시는 거를 권유합니다. 평일 주말 시험 난이도가 같은가? 시험 난이도는 다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 지금 이게 목요일 개강을 하잖아요. 그럼 개강 너무 좋네요. 이 1강, 2강 하고 나서 주말에 이렇게 밀린 숙제 좀 주말에 밀린 숙제 좀 하고 쭉 듣고 주말 2번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5일에 종강을 하니까 2월 16일에도 시험이 있을 거예요. 수요일에도 시험이 있을 텐데 요때 이제 봐가지고 나는 숙제를 좀 많이 했다. 그럼 2월 16일에 보는 거고 나는 숙제를 좀 덜 했다. 그럼 19일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16, 19 둘 중에 하나 디데이를 갖겠네요. 그리고 시험 날짜를 그냥 빨리 잡으세요. 시험 날짜를 그냥 잡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면 토익 성적이 있는 학생은 16일로 잡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초가 좀 있다. 토익 성적이 있다. 그럼 16일로 잡으시고 나는 조금 기초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19로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 날짜를 잡아놔야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점수 이거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날짜를 그냥 잡아놓고 한국사 자격증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국사 자격증 있다. 없다. 없죠? 한국사 자격증 따야 된다. 아니 뭐 컴활 따야 된다. 이런 사람 있으면은 한국사 자격증이나 컴활은 2월 말로 잡아놔요. 시험 날짜를 빨리 잡아요. 둘 다. 토스랑 그 다음 목표 날짜를 잡아놔요. 빼도 박도 없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빼도 박도 없이 난 한다. 이런 생각으로. 봄을 맞이하기 전에 끝낸다.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끌 필요가 없어요. 기왕할 거. 기왕할 거 화끈하게 하고 끝낸다. 요즘 날씨 추워가지고 갈 데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교재가 시험장 추천하냐? 시험장 추천은 선생님 못해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제발 가까운 데로 가시고 주교재가 있는데 사야 되냐? 친구가 줬다. 그냥 써요. 주교재는 새로 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9버전 있다. 그냥 써요.
그래서 부교재는 친구한테 받았다. 부교재는 구매하시는 걸 권해요. 왜냐면 부교재가 내용이 그 사이 좀 바뀌기도 했지만은 또 그 숙제하다 보면은 막 필기하고 막 말도 못하게 막 이렇게 뭔가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막 학습해야 되는데 친구가 이미 답을 써놓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부교재 같은 경우는 구매를 권합니다. 그래서 OT 다 했어요. 자, 그 옆에 보시고. 그래서 실라버스 보시면 렉처 우리가 총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 렉처 1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을 나갑니다. 둘 다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강에서 내일이죠. 유형 3를 나가고 또 월요일에 유형 3, 유형 4, 다음 화요일에 유형 5 이렇게 나가서 4강까지 가면 이제 한 바퀴가 도는 건데 여기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총 유형이 5개인데 7번이랑 11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7번, 11번. 공부를 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시험은 7번, 11번만 어려워요. 나머지는 다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엔 당연히 쉬운 것부터 나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려운 것만 남겠죠. 그럼 7번, 11번을 최선을 다하되 7번, 11번을 망하면 레벨 6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깔끔하게 7번, 11번을 안 하겠어. 이거는 너무 대인배고 최선을 다하되 레벨 6는 항상 7번, 11번을 좀 못하는 모습으로 레벨 6가 나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2주인 거예요. 2주 코스죠.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는 시험이면 2주 코스 할 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레벨 7은 7번, 11번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돼야 7이 나오겠죠. 레벨 8은 둘 다 잘해야 나오겠죠. 맞죠? 어저께 선생님 저녁에 그 레벨 7 180이 5번 나와가지고 선생님 중급반 듣고서 중급 듣고 180이 5번 나와가지고 왜 레벨 8이 안 나올까? 라는 남학생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레벨 7 180이면은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안을 들어봤어요. 뭐가 문제인지 얘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7번, 11번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레벨 7 180도 7번, 11번에서 잘하긴 하는데 여전히 어떤 문제는 있어요. 너 이거 문제야. 이게 고쳐줘야 190을 걸친단다.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레벨에 맞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레벨 흔히 보면은 공부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7번, 11번이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레벨 6가 되는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7번, 11번 둘 중에 하나가 좀 해결이 안 된다 이러면은 레벨 7인 거고 그 학생은 레벨 7 180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레벨 7 180도 7번, 11번이 약간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20, 30% 정도는 부족하네 이렇게. 자, 그래서 결핍을 채우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목표는 7번, 11번 빼고 나머지 마스터고 7번, 11번은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레슨 할 때도 그렇고 아주 현실적으로 레슨을 하고 아주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다 갈라드리니까 레슨 그대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강에서 4강까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때 약간 그 권태기가 찾아와요.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친구랑 얘기해보면 오픽 공부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둘까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똑같이 공부를 했다고 쳤을 때 오픽 토스가 난이도 똑같아요. 어차피 공부라는 건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토스가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면은 우리는 했던 데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치 지금 11문제 중에 7번, 11번 뺐잖아요. 7번, 11번 빼고 나머지는 했던 데서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랜덤이 되게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픽 같은 경우는 랜덤이 굉장히 커요. 14문제 다 랜덤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치 어차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저거 다 어려운 거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랜덤이 적은 쪽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보자. 그럼 영어를 원래 잘하는 애한테는 어디가 유리한가? 영어를 원래 잘하는 학생한테는 둘 다 유리해요. 그렇게 따지면. 두 시험 다 유리하지 뭐. 선생님 오픽 처음 시험 봤는데 AL이었거든요.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더 유리하고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오픽 선생님이 토스 봐도 첫 시험에서 레벨 8일 거예요. 그러니까 담백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쵸. 어차피 공부는 똑같이 해야 되는데 랜덤이 좀 더 있냐 없냐의 차이다. 근데 난 랜덤 싫다. 그럼 토스가 더 맞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5강에서 8강까지도 진도를 나가다가 9강에서 10강에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또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0번 다 빠지지 말고 오시고, 또 간혹 또 요거를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데, 라이브 수업을 듣다가 여기 교실로 올 수 없고, 교실에 있다가 라이브로 그날 가겠다, 이거 못해요. 저희가 이 똑같은 수업이, 이 똑같은, 기본반 똑같은 수업이 오후 2시에 있어요. 교실을, 오후 2시 교실, 여기 이제 똑같은 교실에서. 그러니까 수업을 교차 수강으로 바꿔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실강 학생인데 나 라이브에 넣어줄래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선생님 규정상 안 넣어주는 게 아니라 넣어줄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이해됐죠? 버튼이 없어. 실강 학생을 온라인에다 넣어주려면은 뭐 이런 링크를 생성해가지고 그 학생한테 줘야 되는데 그건 엔지니어가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실강 학생 갑자기 온라인에 넣어줬다가 다시 그 친구를 실강으로 다시 뺐다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계획을 하면 안 되고, 가능한 건 오후 2시로 교차 수강할 수 있다. 맞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이유든 그럴 수 있어요. 눈을 떴더니 꿈인가? 왜 오전 11시지? 이렇게 늦게 일어났다. 그치,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꿈인가? 왜 11시지? 그럴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학원을 꽁쳐야 돼? 아니면 2시 수업으로 와야 돼? 2시로 와야지. 그렇지. 꽁치면 안 돼. 우리가 수업 10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토스 수업 한 2번 빠지면 황이에요. 다시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놓지 말고 그냥 2시 수업으로 오겠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장 남겨주시고. 자, 첫날 수업 후 투두리스트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바로 우리 그럼 read the text aloud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처음 배우는 5개 중에 2 유형은 되게 부드러운 유형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OT랑 같이 2개를 나간다는 거는 쉬우니까 2개를 치우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그래서 물론 이제 야망을 가지고 공부하시되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다. 자, 화면 보시고 그럼 생긴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중에 오늘 2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In this part, you will be asked to read aloud the text on the 자, 먼저 읽는 유형이 2개가 나옵니다. 자, 화면에 Begin 지문이 preparing 나오고 now. 밑에 보시면은 준비 시간 45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준비 시간 동안에는 준비를 하는 거고, 이제 말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읽는 유형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이제 왕초보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라는 거지, 막 발음이 굉장히 좋냐, 이건 아니에요. 어저께 그 학생 답안 같은 경우도 들어봤는데 레벨 7 185번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발음이 굉장히 좋다 이런 인상은 없었어요. 그냥 보통의 발음, 보편적인 학생의 발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유형, 읽는 유형이고, 첫 번째는, In this 그리고 part, 오늘 2번째로 볼 Begin 유형은, preparing 유형이라는 now. 건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읽는 거, 두 번째는 사진을 묘사하는 거, 영어로 사진을 이제 분석해서 이 사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라는 묘사를 영어로 하는 게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Begin 해서 preparing now. 오늘 먼저 쉬운 유형 2가지를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11문제 중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에서 4문제를 치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거예요 라는 대로 배운 다음에 집에 가서 그거대로 숙제를 치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디렉션 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제목이 Read the text aloud. 텍스트를 크게 읽어라. 자, 우리 그러면 디렉션 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n this part, 천천히 여러분 화면에 목소리 안 나가니까 저희 자유롭게 얘기해주세요. 자, in this part, 크게 시작. In this part, you'll be asked to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계속. You'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out loud. 자, 45초 준비, 45초 답안이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3점 만점의 총 2문항입니다. 밑에 보시고요.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시간 안에 영어 지문을 읽어서 청자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즉 리딩이 되는가를 평가하고, 또렷하게 읽는 건 중요하지만 저희 시험이 전반적으로 발음 억양 강세를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다. 알아듣는데 지장이 없으면 된다. 시험 동안 필기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필기 도구를 줘요, 시험 시간에.
근데 이런 유형은 필기를 할 것이 전혀 없다. 자, 출제 빈도는 주로 안내, 기상, 광고, 환영, 교통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밑에 샘플 나와 있죠. 우리 그냥 샘플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샘플을 해보면 아, 난이도가 어떻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게 되겠죠. 자, 그럼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보기.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Begin preparing now. 자, 준비가 켜졌어요. At early sleep 하면서 중얼중얼 연습해보세요. 시작. 나 혼자 그냥 읽기 중얼중얼. Begin reading aloud now. 이제 읽으래요. 천천히. Go. At early sleep, mobility happens first. With the latest phones, tablets, plans, and accessories. Our goal is to offer choice and expert advice. Our unique advantage is that we offer multi-careers, so we are truly unbiased, meaning the only interest we serve are yours. After all, it's our belief that to serve you best, you must be mobility expert. 크게 specialist committed to helping you stay ahead of the wave. 이렇게 읽어봤어요. 두 번째 지문 또 읽으래요. Begin preparing now. 자, 또 준비하랍니다. 중얼중얼 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라라고 할 텐데, 실제 지문은 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게 조금 길었던 거예요. 자, 실제 Begin 지문의 reading 길이를 잘 aloud 보면서, 자, 읽어봅니다. 고! Fair weather has appealed to generations of Canadian women with an array of trend right styles with prices to match. With over 100 stores coast to coast, we remain as one of Canada's leading women's fashion retailers.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fairweather.ca 이렇게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읽고 나서도 시간이 남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요 정도 길이가 두 개가 나오니까 읽고 나면은 시간이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심호흡 한번 하고 다음 유형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 방금 해본 결과 어땠어요? 난이도가? 느끼기에 막 어렵거나 이러지 않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밍업 파트예요. 워밍업이란 뜻은 이런 유형을 통해서 별로 그다지 성적이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화면 보시고. 그럼 아까 우리 다시 화면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오늘 1번, 2번을 지금 해봤는데 난이도가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3번, 4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제 풀면서 하는 대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토스 문제들이 7번, 11번을 빼고 거의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풀면서 쉬운 게 해결되고 어려운 게 좀 천천히 적응되고 이러면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자, 좋습니다. 전체 그림 잘 보시고 막 혼란 느끼고 이럴 필요 없어요. 좀 한번 해보니까 난이도가 없구나. 자, 그래서 거기다 PP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PP가 무슨 뜻이냐면은 패스, 노 패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을 엄청나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막 와, 이렇게 발음을 들으니까 와 100인이다 막 이렇게
그렇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거 그대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액면 그대로 보는 게 좋아요. 쉬운 건 쉽게 공부하고 어려운 건 어렵게 공부하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180이 계속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 학생한테 그 학생한테는 오히려 발음을 좀 신경 써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80에서 200을 갈 때는 발음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이 학생이 되게 약간 그 발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토종 발음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치 180에서 200을 갈 때는 좀 신경을 쓰는데 그 전까지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알아듣는데 지장 없으면 돼요. 자 그래서 패스도 패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시고 페이지 넘기는 맛이 있죠. 자 준비 시간 45초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 45초 동안 아까 우리 그냥 막 읽으면서 보냈잖아요. 읽으면서 보내는 게 맞아요. 일단 시험에 지문이 이렇게 화면에 지문이 뿅 이렇게 나오면은 먼저 읽어줍니다. 시험의 지문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의 크게 시작. 시험의 지문은 약 3문장에서 4문장 사이로 출제됩니다. 입으로 직접 읽으시면서 해석이 아닌 흐름을 익히시기 바란다. 약 25초 안으로 끝내도록 합시다. 한번 쭉 읽어주시고 감점 구간을 체크해 봅니다. 자, 비동사와 조동사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은 끝을 올려 읽어요. 자, 읽어볼게요. Do you have a driver's license? 올라가죠. 시작. Do you have a driver's license? 이렇게 올라가고 Are you looking for the best price? 올라가죠. 시작. Are you looking for the best price? 올라갑니다.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은 끝을 또 내려 읽는데요. What is your name? 시작. What is your name?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시작. How often do you read a book? 하고 내려오죠. 평서문, 감탄문, 명령문 전부 다 끝을 내려요. There are many facilities in the city. 이렇게 뭔가 외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 외워야 돼요. 그럼 외우세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there are. 시작. There are many facilities in the city. Oh, this is very touching. 시작. Oh, this is very touching. Please fasten. 시작. Please fasten your seatbelt for safety. 이렇게요. 자, 가산점, 나의 구조, 올리고 올리고 내립니다. We offer fast, affordable, and healthy hamburgers. We offer, 큰 소리로 시작. We offer fast, affordable, and healthy hamburgers가 되죠. 자, 다 if와 윈부사절 앞줄 올리고 뒷줄은 내린대요. 자, if you need some help 올라갑니다. 시작. If you need some help 올라가고 please talk to 시작. Please talk to one of our agents. When you buy a house 올라갑니다. 시작. When you buy a house, which condition? 시작. Which condition do you consider first? 하고 내려오게 되죠.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는 스펠링 그대로 읽을 수 있는지만을 테스트함으로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것을 뭐 영국인 발음으로 읽던 미국인 발음으로 읽던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Maryland 시작. Maryland 이건 한국 사람이고 Maryland 시작. Maryland 이거는 미국 사람이고 Maryland 시작. Maryland는 영국 사람이겠죠.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잘 보세요. 지문이 화면에 나오면 한번 쭉 읽고 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점, 가산점을 찾을 수 있는데 있음 하고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뭉기고 넘어가는 거 없게 스펠대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읽을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 한번 쭉 읽으면서 단어를 뭉기고 넘어가지 않으시게. 이해됐죠? 자,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학생의 답안을 하나 일단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화면 보시고. 아까 말한 그 180을 받은 학생의 그 첫 번째 유형, 이 친구의 발음 한번 들어볼 텐데, 토스가 만점을 받는 사람도, 180을 받는 사람도, 딱 들었을 때 원어민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는 하되, 우리 시험이 원어민 시험은 아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 읽는 유형의 발음. Hello, John Electronics. 요거 이제 허락 받고 트는 거예요. 여러분 녹음본 나중에 만든 거 막 밖에서 허락 안 받고 막 틀고 이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들어보세요. Hello, John Electronics staff members. Here is the work schedule for December 24th through January 2nd. I have tried to anticipate
the number of staff we will need each day. However, this schedule 그냥 전형적인 한국 사람 발음이지. 그 딱 들었을 때 막 뭐 미국인이다, 뭐 영국인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학생은 약간 발음이 좋은 축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 정도면은 좋은 편이에요. 시험 보는 학생들 중에는. 이게 여러분 이게 오해 없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라는 거를 첫날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는 하되 어디를 열심히 할지를 잘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is subject to change. If you have questions regarding the schedule or if it causes a serious problem for you, please let me know as 이게 들어보시면은 그렇죠. 평범한 발음이에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말인데 이 유형에서는 다시 한번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발음이 되게 좋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다라는 팩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음이 막 향상되고 싶은데요. 그럼 이제 토스랑 상관없이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이 토스 공부를 하는 동안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2주 동안 발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은 쓰되 지금 발음을 보자는 건 아니다. 자, 우리 그럼 준비 시간 동안에는 한번 읽으면서 실수 없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했고 그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숙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숙제 방법은 간단해요. 외국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따라하는 방식으로 숙제를 합니다. 발음이 좋아지는 가장 제일 최고의 방법은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예전에 그 처음에 해커스에 왔을 때도 그랬고 영어 강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저는 그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기에 발음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라서 또 있겠지만 영어 원어민이 아니어서도 있겠지만은 캐나다 사람 발음 자체가 원래는 캐네디언이에요. 캐나다 사람 발음 자체가 미국인과는 약간 달라요. 지금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게 TV를 보면은 이제 알겠더라고. 여러분 혹시 주말 동안에 뭐 캐나다 뭐 트럭 운전사들이 뭐 데모한다 뭐 이런 거 영상 본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영국 사람이랑 미국 사람이랑 분명히 약간 발음이 달라요. 캐나다 사람이. 약간 다른 면도 있고 더 최악은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캐나다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막 불어 단풍국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불어도 쓴대 막 이런 거 들은 적 있을 텐데 맞아요. 어릴 때부터 불어를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영어랑 불어를 같이 배우니까 불어 발음이 섞여 있는데 선생님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인데 영어를 배우면서 불어도 같이 배우니까 이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발음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강사를 할 때는 별로 티가 안 났는데 이제 인터넷 강의를 찍으니까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발음이 왜 저래? 막 이렇게 뭐지? 어느 나라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제 선생님이 시행한 방법인데 한국 사람이 영어 발음 연습할 때, 뭐 한국 사람이 중국어 발음을 연습할 때, 아니면은 미국 애들이 뭐 어느 발음을 연습할 때, 캐나다 애들이 중국어 발음을 연습할 때 다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의 발음을 연습할 땐 들으면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누가 고쳐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들으면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한번 읽고 나서 A씨 들으면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자, 한번 일단 초벌구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일단 읽는다. Hello, 시작. Hello, ladies and gentlemen. 대신 약간 연습할 때 그래도 그냥 연습하는데 시간을 쓰는 거니까 좀 적극적이고 치명적인 척 좀 해줘야 돼요. 자,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누가 제일 치명적인지 몰라요. 자, 좋아. 다시 한번. Hello, 시작. Hello, ladies and gentlemen. I'm speaking here on behalf of the Eastern Athletics community. 다음 계속 시작. It i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as a chair of the selection committee to introduce Thomas Smith, the winner of Most Valuable Player. 계속. This award is given by various sports organizations, and they have determined him to be deserving of such recognition. He's a passionate and outstanding athlete who has worked tirelessly for the last 10 years. 이렇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쭉 이렇게 읽은 다음에 외국인 목소리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서 가볼게요.
Hello, ladies and gentlemen. 아이고, 너무 컸다. Hello, ladies and gentlemen. Hello, ladies and gentlemen. 따라해보세요. 시작. Hello, ladies and gentlemen. I am speaking here on behalf of the Easton Athletics community. 시작. I'm speaking here on behalf of the Easton Athletics community. community라고 했나요, 이 사람? Easton Athletics community. 시작. community. It i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시작. It i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이렇게 들으시면서 따라하시면 돼요. It i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다음에 as a chair of the selection committee 시작. As a chair of the selection committee. to introduce Thomas Smith, 시작. To introduce Thomas Smith. the winner of Most Valuable Player. 시작. The winner of most valuable player. 이렇게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선생님하고 잠시 보시고. 내가 이 얘기를 모든 반에서 1월 달부터 하고 다니는데 다들 문화 충격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문화 충격이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건데. 캐나다, 미국에 있는 취업준비생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할까 안 할까? 걔네들은 취업 준비할 때. 걔네도 해요. 걔네도 해요. 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쪽 대기업들은 입사시험이 인적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엔지니어들 취업할 때 여기 왜 그 기술 시험 보잖아요. 막 이런 거 코딩하는 시험 같은 거 따로 보잖아요. 거기는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도 있어요. 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애플은 면접 6차까지 보고 기술 면접까지 해서 6차. 테슬라가 7차까지 봐요. 그러니까 면접 7번 보는 거예요. 인적성 2번까지 합쳐가지고. 그리고 그죠? 이과생도 그렇고 문과생도 최소 5차 이상. 그러니까 그쪽도 좋은 회사일수록 들어가는 과정이 복잡한 거예요. 거기에도 취준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다니까. 우리만 취준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애들도 다 취준을 해요. 그리고 유럽 애들은요. 유럽 애들 취업할 것 같아요. 취업 준비. 유럽은 런던이랑 파리 이쪽은 취업하는 거 더 헬이에요. 거기는 완전 진짜 헬게이트더라고. 아예 처음부터 자국에서 취업 준비를 안 하고 다른 나라로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들어갈 회사가 없어. 자, 들어갈 회사가 많이 없어.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다른 나라 애들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애들은 불어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서는 이제 취업을 해서 그 회사를 다니다가 불어를 좀 해야지 관리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남동생도 나랑 대학생 때 같이 불어학원 다녔었는데 계속 다니다가 선생님 좀 다니다가 이제 난 말았으니까 기초이다가 말았죠. 근데 얘는 그때 이후로 계속 다녔잖아요. 10년 계속 공부했지. 그러니까 한 10년 하니까 지금은 좀 잘하더라고. 지금은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치, 물론 원어민 같진 않지만 불어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불어를 안 해도 회사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데 선생님 동생은 문과 쪽 취업이에요. 근데 이제 연령이 올라가면서 관리직으로 가려면 불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아랍어를 배운다든지 이렇게 스페니쉬를 한다든지 그쪽 애들도 취업 준비를 다 해요, 여러분. 다 해. 자, 좋아. 그래서 그쪽 애들도 어떻게 공부하냐? 우리가 언어로 공부할 때, 또 일본 학생이 영어 공부할 때도 다 마찬가지고 들으면서 따라합니다. This award is given by various sports organizations. 시작. This award is given by various sports organization. 잘 모르겠어. 그럼 다시 들어요. This award is given by various sports organizations. 시작. This award is given by various sports organizations. And they have determined him to be deserving of such recognition. 시작. And they have determined him to be deserving of such recognition. He is a passionate and outstanding athlete 시작. He is a passionate and outstanding athlete. who has worked tirelessly for the last 10 years. 시작. Who has worked tirelessly for the last 10 years. 자, 그럼 합쳐서 우리 말해볼까요? 이 들으면서 좀 따라하고 나면 좀 더 나아져요. 자, 천천히. Hello, ladies and gentlemen. 시작. Hello, ladies and gentlemen. I'm speaking here on behalf of the Easton Athletics community. 다음 시작. It is my great honor and pleasure as a chair of the selection committee to introduce Thomas Smith, the winner of Most Valuable Player. 계속. This award is given by various sports organizations,
And they have determined him to be deserving of such recognition. 그래서 he's a passionate and outstanding athlete who has worked tirelessly for last 10 years. 이렇게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본 결과 아까부터 계속 선생님이 드리는 메시지 뭐죠? 그냥 읽는 유형이다. 그리고 이런 유형은 연습을 조금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막 되게 집중을 할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고득점을 받은 학생의 목소리도 들어보셨지만은 들었을 때 읽는다지 막 백인이다 이런 임팩트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2주 공부하면서 추구하실 필요는 없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유형의 그래서 공부 방법은 밑에 보시면은 외국인 목소리 들으며 노래하듯 연습 동그라미 쳐주세요. 외국인 목소리 들으며 노래하듯 연습하기. 이게 다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유형마다 항상 제일 쉽게 가르쳐 주려고 쉬운 건 쉽게 가르치고 어려운 건 어렵게 가르칠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렵게 배워야 되는 건 7번, 11번이에요. 나머지는 쉽게 배우면 돼요. 근데 혼자 쉬운 유형을 막 어렵게 만들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2주 동안의 투수 경험을 즐겁게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그냥 읽는 유형이구나. 자, 그렇긴 한데 오늘 또 첫날이고 또 발음에 혹시 안 좋은 습관이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발음 적합성 체크 첨삭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발음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혹시 안 좋은 습관이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자, 우리 그럼 녹음을 할 건데 한번 아시죠? 집에서 녹음해 그러면 안 하는 거 여기서 끝내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읽고 녹음 뜰 거거든요. 일단 읽으면서 휴대전화 준비할 거고 녹음기. 혹시 여기서 녹음 못하는 학생은 집에서 하면 됩니다. 일부러 녹음용이라도 긴 거 갖고 왔으니까 천천히 읽고 한번 천천히 녹음해 볼게요. 그냥 진단한다, 건강검진 하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기. Good morning. 시작. Good morning, everyone. Our Montreal subway station has opened today. And it's one of the fastest stations in the world. Including us, the subway now officially has 462 stations in Canada.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is Montreal station is likely to be followed by additional openings of underground railway systems. In other cities like Singapore, Dubai, and Amsterdam, users of the station over 60 are eligible to receive a 50% discount. In addition, groups of 15 or more can get a group discount.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그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연습하고 자시고 다 좋다 이건데 나 혹시 발음 너무 심하면 어떡해? 이렇게. 자, 우리 그럼 녹음해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들어주시고. 한 1분 걸릴 거니까 다른 사람 속도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녹음하고요. 내가 이거 녹음한 거 아까 그 학생 목소리 튼 것처럼 다른 반에서 트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돼요. 요런 거는 요즘에 저작권 예민해가지고 학생한테 허락 받아야지만 딴 반 가서 트는 거예요. 자, good morning 하면서 나 혼자 1분 동안 천천히 녹음해 보세요. 나 혼자 시작. 네,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럼 하나만 녹음하면은 서운하니까 앞에 것도
Hello, ladies and gentlemen. 요거 아까 연습했죠? 요것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나 혼자 녹음해 보세요. 시작.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녹음을 마쳤어요. 저는 화면 보시고. 자, 그러면 오늘 지금은 이제 피지 않고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부교재 만져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숙제 1강에 이 지문 읽는 유형이 들어있을 거예요. 10개. 그러면은 그 다른 유형들은 들으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이 2개에 대하여 자, 한번 봅시다. 이 반별 게시판이거든요. 지금 외국인 목소리 들으면서 연습하세요는 이 해설 음성 파일에 들어있어요. 요거를 다운받으시면은 여기서 외국인 목소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스피킹 첨삭 게시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녹음한 이 2 파일을 이쪽에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10개 중에 8개는 그냥 들으면서 연습만, 이 2개는 첨삭으로 올리기 이렇게 갈라주시면 되고 다 첨삭이 아니라 2개만 그리고 이때 이후로 또 다른 첨삭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자, 게시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반은 게시판을 많이들 들어왔다 나갔어요. 그래서 체크한 학생이 많네요. 오, 좋아. 자, 이렇게 게시판이 어떻게 보인다라는 것도 요 타임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1강 숙제 안내 공지 요것도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또 숙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유형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읽는 유형이구나 라는 맥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 넘기고 잠시 후 화면 보세요. 여러분은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그냥 화면 보세요.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것이 총 5개의 유형 종류 중에 오늘 2개 본다 그랬잖아요. 읽는 유형 2개 봤어요. 이제는 사진 유형 2개 볼 거예요. 그럼 5개 중에 2 종류나 보는데 OT랑 2개를 본다라는 거는 쉽단 얘기겠죠. 어떤 학원 강사도 어려운 내용을 1강 때 다루지 않아요. 근데 1강 때 이렇게 2개를 나가버리는 이유가 하나만 나갔어도 되거든요. 그죠? 2개를 나가는 이유가 10번 수업을 하니까 막상 막판에 뒤로 가시면은 내용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원래 못할 때보다 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족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를 알게 될수록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굳이 길게 끌 필요가 없다. 쉬운 유형을 가지고 그렇죠. OT를 하고 1시간 반이나 만나는데 뭐 읽다 끝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토스를 만약에 2년 전에 레벨 6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옛날에 토스를 했던 애들은 알아서 본인이 1번, 2번을 치우고 시작을 해. 아예 안 봐요. 한마디로. 다시 볼 필요도 없을 정도다. 약간의 연습은 필요한데 여기를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OT 때 같이 치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무엇일까? 여기는 당연히 첫 번째 유형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역시 약한 편이에요. Describe a picture. 사진을 묘사하래요. 자, direction 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n this part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n this part of the test, you'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크게 시작. You'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ll have 30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45초 준비, 30초 답안.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사진의 전반적인 모습을 영어로 묘사할 수 있는가, 영어로 describing이 되냐. 3점 만점의 총 2문항이고 출제 빈도는
기본적인 데서 공원, 사무실, 식당, 커피숍, 카페테리아, 길가 이런 곳에서 대부분 나오게 되고 아주 어려운 사진은 5강 때 어떻게 퉁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선생님은 그 답안을 이렇게 되게 퉁치거나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이렇게 레슨하는 편은 아닌데 기본적인 사진에서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는 확률을 위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퉁치는 답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데서 나오는구나. 자, 밑에 보시고 그럼 준비 시간 45초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때에 필기보다는 말하면서 연습하시는 걸 권해요. 45초 준비 30초 답안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필기하다가 말하는 게 빠를까? 말하다 말하는 게 빠를까? 보면 당연히 말하다 말하는 게 빨라요. 뛰다가 뛰는 게 빠르듯이.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보죠. 그럼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일단 답안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고 바라보세요. 공부 방법을 바라보아라. 자, 여기는 어디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공원? 공원 영어로 뭐예요? 조금 더 크게. 펄. 좋아요. 공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 보이죠? 그러면 이제 공원이다 그러면서 이 남자를 좀 얘기를 해주고 30초 답안이라 가지고 여자를 하나씩 떨궈서 말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종전에 작년에 시험 바뀌기 전에는 45초 준비 45초 답이었었는데 이제 45초 준비 30초 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답안의 시간이 줄어들었죠. 답안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건 공부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 좀 얘기하고 여자 2명은 언급만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있다. 언급만. 그럼 만약에 저기 끝에 사람이 1명 더 있었다. 그럼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고 뒷배경에 보시면 나무가 많죠. 좋아요. 사진을 정확히 봤어요. 평화로워요, 고생스러워요. 사진 어때? 평화로워요, 고생스러워요. 평화롭죠. 토스 사진은 평화로운 사진만 나와요. 느낌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근히 in room 천천히 시작. in room 이게 뭘까? 계속 읽어보세요. in lobby, in hall, in Seoul, in Canada, at 양재펄 시작. at 양재펄, at 해거스 오별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전치사가 헷갈리지 마시고 항상 이 서울이랑 캐나다는 말할 일이 없어요. 룸, 로비, 홀만 인이고 나머지 다 at으로 통일을 보면 돼요. 이게 문법 틀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at이랑 in이 되는 게 용례가 너무 많으니까 정해주는 거예요. 자, in room, lobby, hall 시작. in room, lobby, hall 이거 나머지 다 at이다 이렇게 통일을 보는 거죠. 학교에서 찍었다 그러면 at school, at camp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room, in lobby, in hall 뭐 아니면 auditorium hall이다 그러면 in auditorium hall 홀이 붙어 있으니까 회사에서 찍어다 at a company 컴퍼니니까 at a company 사무실은 룸이니까 사무실만 office는 룸으로 돼 있어가지고 in office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이 룰을 따라주시면 돼요. 또 at 해커스 어디든지 간에 at 노솔로 너 어디야? at 베스킨 로빈스 그래서 항상 룸, 로비, 홀 빼고는 다 at이다로 통일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그 옆에 보시고 이제 템이 보일 텐데 답을 넣어가면서 템플릿에다가 이제 답을 넣어볼 텐데 쓰지 않는 거로 권유합니다. 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필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필기를 안 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보면서 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큰 그림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집에서 숙제했을 땐 필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복잡하지 않게 이해하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과 관련된 보컬 한번 읽어볼게요. 명사부터 shirt 시작. shirt 바지, pants 울창한 나무, trees full of leaves 긴 머리, long hair 벤츠에 앉다, sitting on a bench 책을 읽다, reading a book 랩탑을 보다 시작. looking at the laptop 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답안 또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잘 보세요. 자, 템플릿은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오늘 끝나고 나가기 전에 템 외우고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집에서 숙제하기가 훨씬 편해요.
자, 바라보면서 천천히 하세요. 여기는 공원에서 찍었어요. 그러면 this picture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다음에 at일 것 같아요? in일 것 같아요? park. 그죠? at이죠? at a park이죠. This picture 다시 천천히 쓰지 말고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ark. 자, 그 다음 시작. Firstly, I see a man. 다시 시작. Firstly, I see a man. He is wearing. 자, 이 다음 저 뭐 입었어요? Shirts and 그죠? 시작. Wearing a shirts and pants. 그는 벤치에 앉아 있다. 시작. He is sitting on a bench and reading a book. 하고 있죠. 이 남자 뒤에 두 여자는 랩탑을 보고 있다. 시작. Behind him, two women are looking at the laptop. 그리고 그들은 긴 머리를 가지다. 시작. And they have long hair. 이렇게 됐어요. 이들을 물론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신발에 머리 스타일까지 전부 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구도를 많이 말하면 안 되고 구도는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뒤로 가서 나는 울창한 나무를 볼 수 있다 가볼게요. 자, in the background 시작. In the background I can see 울창한 나무 trees full of leaves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느낌은 하나만 하는 게 맞는데 혹시 시간이 혹시 남으면 두 개 하는 거예요. 자, 날씨가 좋다, 평화롭다. The weather 시작. The weather looks beautiful. Everything 시작.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이렇게. 그래서 화면 보세요. 인트로 깔아준 다음에 중심 인물의 사람의 외모 동작들로 이 사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야 되니까 얘기해주고 나서 뒷배경 하나 설명 느낌 이렇게 마무리했죠. 만약에 뒤에 묘사할 거리가 많았다면은 두 개까지는 얘기하고 두 문장, 뒷배경 두 개 얘기하고 느낌인데 세 개는 말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이게 템플릿이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벌써 쉽게 말해 벌써 사이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복화 넣어가지고 완성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그 복화 없이 무슨 사진을 봐도 본인이 완성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템에다가 넣어서 답안 만들기 맞는데 사진의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30초 답안이 짧다. 그리고 잘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죠. too much detail. TMI는 too much information이고 TMD가 여러분 too much detail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쓰는 용어예요. TMD. too much detail. 다음에 보시고 지금 벤치에 뭐 이런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벤치에 어떤 무늬가 있죠. 이런 거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한다고 넌 레벨 7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아까 1번부터 11번까지 보여줬죠. 전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이런 투머치 디테일을 말한다고 채점자가 너는 스피킹은 못하는데 복화가 진짜 짱이구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토익 시험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하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아닌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자,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This picture 천천히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ark. 다음. Firstly, I see a man.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He is sitting on a bench and reading a book. 다음. Behind him, two women are looking at the laptop. 그들은 and they have long hair. 다음에 시작. In the background, I can see trees full of leaves. 날씨가 좋다. 시작. The weather looks beautiful. 다음 시작.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우리 30초 안에 말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에 서둘러서 이렇게 생겼구나. This picture 다시 크게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ark. Firstly, I see a man. He is wearing a shirt and pants. He is sitting on a bench and reading a book. Behind him, two women are looking at the laptop. They have long hair. In the background, I can see trees full of leaves. The weather looks beautiful.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이렇게. 30초 되게 짧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아, 템플릿이 이렇게 생겼어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만 이렇게 프린트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 네, 다음부터는 부교재를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주교재도 쓸 거예요. 오늘 첫날이라서 오늘 그 수업 오기 전에 교재 사러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 거기 구매처 지금 어떻죠? 완전 줄 서고 난리 났잖아요. 수업 첫 시간에 책 꼭 사가고 오세요. 그러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너무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첫날은 책 없이 수업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오늘 지하철에서 내려서 여기 지금 이 교실 찾는 것도 네이버 찾아가지고 거의 탐험하듯이 찾았을 거예요. 어딨어? 막 이렇게. 그렇지. 교실 찾아오는 것도 좀 어리버리한데 책까지 사갖고 오라 그러면은 교실 들어오면 11시다. 자, 그래서 첫날은 책 없는 거고 내일부터 씁니다. 자, 또 화면 봅시다. 네, 프린트 보셔도 돼요. 자, 컬러 사진은 화면에 있죠. 두 번째 사진. 말하는 순서와 답안의 양. 그럼 이제 어떻게 순서를 잡아서 템을 쓴다는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나.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의 답안의 양이 충분한지 아닌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걸 정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어떤 애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떤 애들은 너무 안 해요. 그러니까 좀 기준이 좀 필요하다. 자, 또 봅시다. 템플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럼 여기 또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면 돼요. office면은 in이고 미팅룸이다 라고 했어요. 미팅룸이면 in이에요, out이에요? 그것도 in이죠. 여기 미팅룸. 좋아요. 미팅룸으로 할게요.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또 누구예요? 여기서. 누구죠? 발표남? 남자 얘기하고 나서 여자 1, 여자 2를 따로 떨궈서 말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투맨을 아까처럼 묶어주는 거고. 자, 화면 보시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여자분 한 분이 만약 여기 없고 이쪽에 서 있었다. 좀 멀찌감이 있었다. 그럼 이 사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원맨 하고 어맨, 어워맨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막 마음속에서 껄쩍지근해요.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 막 얘기 안 하면 막 엄청 껄쩍지근해요. 그렇지만 30초 답안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한 3명 서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원맨, 어워맨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듣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얘기할 수 없음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껄쩍지근함을 떨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중심 인물을 말하고 최대한 나머지를 묶어가지고 듣고 있다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얘네가 45초였다가 이게 45초 준비 30초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30초 답안으로 줄어들었을 때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얘네가 시험을 쉽게 만들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5초 동안 말을 하면은 이 유형에서 뭔가 외울 게 생기거든요. 근데 30초를 줄어들고 나서 외우는 자료가 없어진 거예요.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운다고 해도 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이 유형에서 원래 암기할 내용이 있었는데 암기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암기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공부 양이 줄어든 건 맞잖아요. 자, 복화 읽어보겠습니다. 또 알아야 하는 복화. white shirt. 시작. white shirt. 다음 tie. 남자 정장. suit. 다음 whiteboard. 발표. presentation. 문. door. 설명하다. explaining something. 가리키다. pointing at. 다음 focusing on. 이건데 근데 저는 복화 막 다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좋지 뭐. 알아야 하는 복화는 여기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초가 좋으면 숙제를 좀 빨리 해요. 그리고 기초가 없다. 나는 모르는 복화가 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가 오래 걸리겠죠, 숙제가? 그러니까 단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답안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미팅룸이다. This picture 천천히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in a meeting room. 좋아요. Well, 뭐 같이 목소리 맞춰줘. 시작. Well, I see a man. He is wearing a white shirt and tie. 그쵸? 막 더 입히고 싶지만 입히면 안 돼요. 바지 입히고 싶지만 참아야 돼요. 더 이 사람 외모를 너무 많이 말하면 딴 사람들 말을 못하니까. 자, 그는 뭔가 설명하면서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다. 시작. He is explaining something and 가리키다. Pointing at a whiteboard. 다시 he is. 시작.
He is explaining something and pointing at a whiteboard. 좋아요. 자, and two women이라고 하셔도 되고 the others라고 해도 돼요. 자, two women are. 시작. And two women are wearing suits. 그들은 집중하고 있다. 시작. And they are focusing on presentation.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구도가 앞에는 테이블이 있고 뒤에는 문이 있다. 구도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뒤에 문 언급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in the background. 시작. In the background. 자, 문이 있다. I can see. 뭐 there is 다 좋아요. 시작. I can see a door. 다시 시작. I can see a door. 별건 없다. 여백이 많다. 이 장소에 여백이 되게 많죠. 뭐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actually. 시작. Actually, there is nothing special. It is just empty. 느낌. 시작.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이거죠.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his picture 큰 소리로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in a meeting room. Well, I see a man. He is wearing a white shirt and tie. He is explaining something and pointing at a whiteboard. And two women are wearing suits. And they are focusing on presentation. In the background, I can see a door. Actually, there's nothing special. It is just empty. 느낌 시작.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우리 시간 안에 못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양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면은. 다시 한번 정말 빠르게 해볼게요. 진짜 빠르게.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in a meeting room. Well, I see a man. He is wearing white shirts and tie. He is explaining something and pointing at the whiteboard. And two women are wearing suits and they are focusing on presentation. In the background, I can see a door. Actually, there is nothing special. It is just empty.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이거잖아요. 사실 실전 도전을 했을 때 시험에서 이거보다 더 말을 많이 못해요. 좀 충분히 빨랐어요. 자, 밑에 보시고 8문장 정도로 넣기 나와 있죠. 자, 봅시다. 미니멈 50자, 맥시멈 70자. 이게 무슨 자를 중심으로 말하는 걸까? 잠시 화면 보세요. 워드 기준 말하는 건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답안이 이게 몇 자 정도냐면 이게 87자. 밑에 이거 보면 여기 몇 자인지 나오는 거 밑에 숫자 나오잖아요. 워드 밑에 숫자 나오죠. 이게 지금 이게 87자인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기본반은 60자만 넘기면 돼요. 60자면 어느 정도? 화끈하게 훅. 이 정도, 이게 딱 59자, 60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 발생하겠죠. 어떻게 뭐 한 자까지 다 맞추겠어요? 한 이 정도?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방금 했던 답안 있죠. 방금 요거는 지금 답안이 70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템에 넣어서 답안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잘 봅시다. 선생님 얼굴 보시고. 생각을 해봐요. 해설지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 사진은 바뀔 거니까 시험에서. 그럼 템으로 내가 답안을 만들 줄 아는 방법이 중요한 거지 이 사진의 답을 막 고생해가지고 외웠다고 한들 소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요. 중급반에. 자기가 진짜 문제집 해설지를 한 3권 정도 해설지를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레벨 6를 받았는데 더 이상 성적이 안 올라서 중급에 왔다 그래요. 그 학생의 심한 장점은 근성이 있는 거고 단점은 공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외웠는데 잘 보자. 외운 거지 공부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한 거에 비해서 효율이 오르지가 않잖아요. 그쵸? 판단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해설지를 외우면 외울 필요가 없을까? 그치? 사진이 달라질 테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똑같은 사진에 대해서 말을 해도 선생님이 남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했는데 어떤 학생은 여자를 중점적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맞죠? 이 여자 2명을 중점으로 말하고 and a man is explaining something. 이렇게 남자는 설명 중 이렇게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한 거에 비해서 효율이 너무 안 좋다. 효율이 오르지가 않잖아요. 그쵸? 판단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해설지를 외우면
이 사진의 모든 것을 얘기하려면 원래 2분 정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2분 말하기는 해야지 속속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45초를 주고 30초만 말을 하라는 거는 사진의 일부분을 설명해 보라라고 한 거니까 나랑 이 학생이랑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겠지만 속속들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설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선생님은 지금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건 그렇죠. 공부 방법은 내가 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물론 부족한 기출 문제나 부족한 복화도 숙제로 채워는 줄 거예요. 그렇지만 무작정 뭔가 몰라 닥치고 해요. 가자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되 공부 방법은 보면서 좀 하자. 자, 됐어요. 그래서 방금 했던 문제는 70자 정도 나온 건데 기본반의 목표는 60자 이상. 그래서 공부하다가 시간 안에 계속 자기가 자기 답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는데 시간 안에 계속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돌아봐요. 답을 써봐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82자야. 그렇지.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좀 줄이시면 되는 거고. 막 연습을 하는데 내가 답안의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뭔가 내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 써봤어요. 그랬더니 헐랭 42자다. 이름이 뭐야 이거. 30초 동안 42자면 대충 봐도 적죠? 아, 더 늘려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스스로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수로는 8문장이라 그러는데 손으로 세면서 말 못해요. 말이 안 되고 양적인 감을 익혀야 된다. 그래서 때때로 중간중간 스스로 의문이 있을 때 스스로 체크해봐요. 60자 정도 이상 말하면 돼요. 그래서 애매할 때 워드 쳐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기 답안을. 자, 그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진. 주입식 교육의 목적. 2문제 남았어요. 뭘 주입하고 싶다는 것일까? 영어 선생님이니까 자, 템 줬죠. 사진 이제 스스로 답 만드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제 기출 정리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숙제를 통해서 기출을 정리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게 기출이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빈도수, 많이 나오는 사진을 경험하면서 모를 수 있는 복화를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사진 보고 복화 알면 한마디로 답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학생이 복화를 모를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복화를 다 외워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면서 좀 빈출 복화 정리를 한다. 그래서 원래 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숙제를 좀 빨리 하는 거고 좀 복화를 많이 모른다. 그럼 외우면서 하니까 좀 걸리겠죠. 일단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어딘지 잘 모를 때는 자, 한번 보시고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얘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어디야? 이 사람한테 문자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야, 어디야? 빨리 나와. 이 사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다 자기 어디라 그럴 것 같아요? 회사야 라고 그러겠죠. 이 사람은 상상해봐요. 여러분 메타버스 익숙하잖아요. 가상인간 익숙하잖아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혹시 너무 안다고 생각하기엔 too old예요? 오케이, 알았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또래로 보이네요. 얘한테 물어봐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한테 이제 문자를 했어요. 야, 어디야? 네가 올해서 지금 니네 회사 앞에 다 모여있잖아. 우리 지금 고기 다 굽고 벌써 한 잔 시작했어. 너 어디야?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어디야? 왜 아직 안 나와? 어디야? 얘 어디야? 나 회사야 이럴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나 회사야? 왜 안 나와? 아, 지금 회의 끝났어. 기다려봐. 금방 갈게. 이러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진을 보고서 어딘지 모르겠을 때는 이 들어있는 사람 중에 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 너 어디냐? 이렇게. 선생님 개그한 거 아니라 되게 중요한 스킬 알려준 거예요. 항상 애매할 땐 이 중에 한 명한테 물어봐라. 어디야? 자, 회사, 컴퍼니 좋아요. 눈에 띄는 사람 딱 보이죠? 앞에 2명? 얘 좀 해다가 주연 정리해주면 되죠. 이제 밑에 복화를 읽었는데 이 복화에 난간에 창살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괜히 막 이런 걸 찾아다니고 이러지 말아라. 자, 좋습니다. 그럼 또 복화 읽어보죠. Gray suit, 시작. Gray suit, 안경. Glasses, 여자가 잡고 있는 거. Notepad. 자, 다음 웃다, 시작. Smiling, 잡다. Holding, 다음 설명하다. Explaining something, 듣다. Listening to her, 서로 말하다. Talking to each other, 계단을 내려오다. 시작. Walking down the stairs,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넣어서 대답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답안을 쭉 만들어서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안 보고 말하고 이러면 이제 복화가 알아서 외워지겠죠. This picture 천천히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ompany. 첫 번째 시작. Firstly, I see a woman. She is wearing a gray suit. 막 안경도 씌우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외모보다는 동작이 더 성적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양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니까 항상 외모 하나, 동작 두 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she는 지금 노트패드를 잡고 뭔가 설명 중이다. 시작. She is holding a notepad and 설명하다. Explaining something. 좋아요. 자, 남자. 시작. And a man is wearing 안경? Glasses. 안경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럼 하면 안 되죠. A man is wearing. 시작. A man is wearing gray suit. 그리고 그는 여자의 말을 듣고 있다. 시작. And he is listening to her. 이렇게. 자, 그리고 더 말하고 싶으면 더 말하지만 우리가 뒤에도 멘션을 해야 된다면 이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뒤로 갑니다. In the background. 시작. In the background.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시작. I can see other people. 다시 시작. I can see other people. Other people. 다시 시작. I can see other people. People. 하고 나서 그들은 서로 말하고 계단을 내려와요. 시작.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계단을 내려오다 뭐예요? Walking down the stairs. 자, 다시 they are talking. 시작.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and walking down the stairs. 지금 답안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별게 없으니까 또 여백이 많다 하고 싶지만 선택을 하는 거죠. 여백이 많네요. 별거 없어요. 끝나시던지 아니면 평화롭든지 둘 중에 하나 가면 됩니다. 우리 평화롭다고 한번 해볼게요. Everything. 시작.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답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답안이 이게 양이 적은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썼는데 이대로 한 60자다. 넘었다. 그럼 이제 그만두면 되는 거고 거기서 반복하면 되는 거고 써보니까 아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느낌이 약간 적었는데 적네. 50자네. 그러면 여백이 맞네.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양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는 요 정도면 어느 정도구나가 금방 감이 와요. 선생님들이 인터넷 강의 할 때 기본반, 중급반 할 때 기본반에서 뭐 60자 이상 맞춰서 수업을 했고 중급반에서는 75자 이상 말하라고 하거든요. 75자를 맞추는데 그 강의 준비를 해서 인터넷 강의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확인 안 해도 숫자를 딱딱 맞추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쓰면은 이 정도 하면은 60자겠네. 그럼 딱 62자 이렇게. 뭐 이 정도 하면은 한 76자겠네. 이렇게 하다 보면 양적으로 감이 잡혀요. 여러분 근데 그럼 75자 해야 되나요? No. 일단 6 먼저. 레벨 6 먼저. 여기서 이 사진을 75자를 해도 내일 배우는 유형을 못하면 다 소용은 없어요. 우리는 11문제를 골고루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일단은. 자, 어디 하나를 빵꾸를 크게 내지 않는 게 좋아요. 성적을 한 번에 받으려면.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안을 넣어서 완성을 했구나. 자, This picture 우리 30초 내에 말해볼까요?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ompany. Firstly, I see a woman. She is wearing glasses. She is holding a notepad and explaining something. And a man is wearing gray suit and he is listening to her. 뒤로. In the background, I can see other people. 그들은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and walking down the stairs. 평화롭다.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다시 한번 말해야 되겠죠? 시간 안에 못 들어오고 있죠. 눈과 입이 배워야 돼요. 손 말고 눈이랑 입이. 손으로 써도 입은 배운 적이 없어요. 아직 입이랑 손이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입이랑 손이 또 연결이 돼요. 지금은 아직 얘네가 와이파이가 통해 있지 않다. 자, 다시 This picture 큰 소리로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ompany. Firstly, I see a woman. She's wearing glasses. She is holding a notepad and explaining something. And a man is wearing gray suits and he is listening to her. 뒤로. In the background, I can see other people. They are talking to each other
and walking down the stairs.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좋아요. 그럼 보자. 선생님이 주입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주입식 교육을 한다는 건 뭐 주입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주입하고 싶으신 게 복화가 아닐까요? 복화를 사용하면서 답안을 만드니까 복화가 외워지겠죠. 그러면 빈출 복화를 주입하고 싶은 거 맞는데 내가 진짜 주입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거기다 써주세요. 답안 완성 경험. 그리고 복화예요. 답안을 스스로 완성하는 경험을 주입하고 싶은 거다. 왜? 가서 외우고 들어가서 똑같은 사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 사진 답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사진을 보고 외워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토스 공부를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못하는 애들 특징이 외워서 조립한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만큼 외울 수가 없어요. 외워서 조립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만들 줄 알면 빨리 끝나요. 맞죠? 그러네. 그럼 시험에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사무실에 2명이 있어요. 사람이 당연히 외모랑 동작이 달라졌겠죠. 그러면 사무실이야. 그러면서 그 2명을 한 명 한 명 얘기하고 배경에 보니까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서 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소파가 있다. 그럼 소파를 언급하고 끝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답안을 만들면 될 거를 다 외워가지고 뭘 돌린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면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답안 완성 경험. 자기가 답안을 완성하는 경험을 숙제를 통해 시키고 또 이제 시험은 봐야 되니까 빈출 복화를 가르친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찾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하세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좋아. 이렇게 하자. 저 그런 거 너무 편해요. 학원 이런 방식 너무 편해요. 아주 좋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주입하고 싶었던 건 이것이구나.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첫날 수업은 조금 오바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에서는 안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 안 보고 말해보면 뭔가 느낄 게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게 느껴지는구나. 자, 그럼 또 답안을 완성 후에 한 번만 연습하고 안 보고 말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보고 해봐야 느낌이 와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여기 어디예요? 항상 생각할 때 여기 어디? 길, 또 길, 그리고 횡단보도? 좋아요. 길은 on a street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새로운 거 배우기 싫어요. 새로운 거 배우기 싫어. crosswalk, at a crosswalk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대상 누구예요? 2명? 누구예요? 응? 여자랑 그다음 설마 남자? 여자 남자 이거 너무 우리 저기 사진에 공감 좀 하자. 공감과 소통 좀 합시다. 여자 남자 좀 너무 심하잖아요. 엄마 아들 그치? 공감 좀 합시다. 여자 남자 이거 너무 무소통이잖아요 지금. 자, 여자 아이 뭐 아니면 뭐 엄마 아들 좋아요. 얘기하다가 주변 정리해주면 되겠죠. 뒤에 정리할 만한 거리가 뭐가 보여요? 뒤에 차, 나무, 또 건물들, 그렇죠? 차, 나무, 건물, 도시 3종 세트. 그리고 나서 그림자가 왼쪽으로 지다 이런 투머치 디테일 TMD 하지 말라 그랬죠. 바지가 흰색 물이 빠지다 이런 제발 토익 공부 좀 하지 마. 이러면 이제 토스 공부를 너무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오래 하는 거지. 학원을 왜 다녀요? 시험 빨리 보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좋습니다. 다 봤어요. 이제 느낌은 역시 평화로워요. 자, 알아야 하는 복화 읽어볼게요. glasses, 시작. glasses, 목폴라. turtleneck sweater. 다음, red t-shirt, 많은 차들, 시작. many cars, 계속, 시작. buildings and trees, 아들 손을 잡다, 시작. holding her son's hand, 다음, 시작. holding a ball. 자, 다음, 길을 건너다. crossing the street, 좋습니다. 자, 요거 이제 답안을 넣어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여기는
크로스워크에서 찍었다. This picture 하면서 천천히. 일단 천천히. 집에서 공부하실 때도 오늘 시간 재고 막 도전 이런 거 하지 마요. 아직은 조금 낙엽이 쌓여야 돼요. 한 4강까지는 많이 외우면서 이제 낙엽을 좀 쌓다가 5강부터 막 시킬 거니까 지금 실전 도전하실 필요 없어요. 그 실전 도전해도 나올 게 없어요. 자, 갑니다.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rosswalk. 됐어요. Well, I see a woman. She is wearing glasses랑 turtleneck sweater 둘 다 입혀볼까요? 그럼 양은 많아지겠죠. 시작. Glasses and turtleneck sweater. 막 이런 것까지 관사 다 못 맞춰요. 시험 볼 때 조금 문법 틀린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she는 아들 손을 잡다. 시작. She is holding her son's hand. 그리고 볼을 잡다. and. 자, 그래서 her son's hand. 자, 아들은 시작. And her son is wearing a red t-shirt. 그리고 볼을 잡다. He is holding a ball and 그들은 길을 건너다. They are crossing the street. 이렇게 알아야 하는 복화들을 주입받으며 뒤로 갑니다. In the background. 시작. In the background. 자, 뒤로 차가 많고 건물과 나무 다 가져가 볼게요. I can, there 순서로 I can see. 시작. I can see many cars. There are. 시작. There are buildings and trees. 대충 봐도 되게 많죠? 평화롭다. 시작.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이거는 한 68자, 70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많아요. 60자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안 보고 말해볼게요. 화면 보시고. 이제 안 보고 말하면 이제 찐이지. 안 보고 말하면은 느껴지는 점이 있을 거예요. 자, 화면 보시고 뭘 느껴야 되나? 자, 이걸 느껴야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This picture 천천히 느껴보자. 이거 중간 프린트 보면 안 돼요?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rosswalk. Well, I see a woman. She is wearing glasses and turtleneck sweater. She is holding her son's hand. And her son is wearing a red t-shirt and holding a ball. They are crossing the street. 뒤로. In the background, I can see many cars. There are trees and buildings. 느낌.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뭘 느꼈어요? 되게 솔직하게 느림을 느꼈어요. 머리는 아는데 입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머리는 아는데 입이 못 따라가요. 어잉? 왜? 오늘 처음 해봤으니까. 그럼 집에서 뭘 해야 될까요? 반복을 해야 되는 거지 실전 도전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그 준비가 안 됐다. 여행 가려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행 가려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시험 보러 가려면은 공부가 쌓여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전 도전은 저지르는 거지 뭐가 쌓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반복할 때지 저지를 때는 아니다. 지금 실전 숙제를 차곡차곡 나한테 쌓으면서 특히 최소 4강까지는 쌓으면서 벌컵을 좀 양을 좀 늘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한테 내용이 차르면 이제 그다음부터 던지는 연습을 5강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굳이 지금부터 4강까지 뭘 외우고 이걸 막 실전 도전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로는 되는데 그게 입으로는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러니까 템에다가 복한해가지고 말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45초 동안 머리로 그것을 넣은들 입으로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좀 시간을 당겨봅시다. 반복하면 나아진대. This picture 좀 더 긴장해야 돼요. 시작.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rosswalk. Well, I see a woman. She is wearing glasses and turtleneck sweater. She is holding her son's hand. 아들, her son is wearing a red t-shirt and holding a ball. They are crossing the street. 뒤로. In the background, I can see many trees. There are cars and buildings. Everything in this picture seems peaceful. 이렇게. 반복해야 나아지는구나. 자, 선생님 읽어보시고. 이 레벨 6 받은 학생 답안을 들어볼게요. 레벨 6 받은 학생 느낌적 차이를 보세요.
This picture was taken in an office. I can see some people indoors. Where I see a man. He is wearing white shirt and glasses. He is smiling. What else? I can see a woman. She is wearing a blue shirt and scarf. She is holding a document. 레벨 6는 언제 들어도 여러분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고, 아주 고득점자는 이 친구도 고득점자예요. Begin speaking now. Well, this picture was taken at a cafe.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a man wearing a black t-shirt. It seems that he is working here and taking some orders from the customers. Well, in front of him, there are two customers sitting on the stool. Beside them, there are two empty stools. In the background, I see some light bulbs hanging from the ceiling, and it seems very peaceful here. 이렇게 만점자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은 레벨 8이 있는 학생인데 만점자라고 해서 그래도 100인 같지도 않다라는 얘기예요. 레벨 6의 그래서 특징은 뭐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자,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멀리 목표를 잡지 말고 일단 6을 먼저 목표로 잡아요. 진짜 10일 만에 레벨 6 찍으면 심하게 잘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고, 그래서 답안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입이 못 따라가는구나 라는 상황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럼 보자. 집에 가서 잘못 공부하는 케이스 첫 번째, 숙제 안 하는 케이스. 그건 당연히 잘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전 도전을 그냥 하고 끝내는 거야. 그럼 미완성인 상태로 그냥 대충 말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복화도 나한테 쌓이지 않고 답안을 완성해서 전반적으로 빠릿하게 답안을 구성해서 말하는 구성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어떤 상태로 집에 가셔야 되냐면, 나는 다른 거 난 괜찮은데 다른 거 답안을 만들 수 있다. 아직 실전 도전은 안 되는데 답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집에 가셔도 되는 거고, 난 답안을 스스로 못 만들겠다 싶으면은 남아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고 인물의 행동, 동사, 모음 이 중에 레벨 7이 목표인 학생들은 여기서 모르는 걸 외우면 좋고 6이 목표인 학생은 안 외워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자, 다시 화면 볼게요. 자, 피지 말고 화면 보세요. 자, 그럼 1강에서 우리가 총 5 유형 중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을 치웠는데, 첫 번째 유형 읽는 거는 그냥 읽는 게 다구나 끝. 사진 유형이 3, 4번 2개가 나오는데 탭에다 넣어가지고 복화 사용해서 답안 만들라는 거잖아. 그렇죠? 아직은 문풀을 하시면서 좀 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수업 시간엔 답안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렸다. 그럼 집에서 막 반복하면서 연습해야 되겠죠. 자,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강 숙제를 열공하고서 이제 내일 오시면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부교재를 보여줄 거니까 부교재 없는 학생도 그냥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피지 말고 화면 보세요. 부교재 첫 장을 열면 이렇게 렉처 1이 나와요. 그럼 1강이 다 숙제구나. 이게 페이지 1이에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그럼 이게 읽는 유형이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얘는 외국인 목소리 들으면서 연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녹음한 건 어떻게 하지? 녹음한 건 반별 게시판 오른쪽 상단 스피킹 첨사 게시판 2개 올리기로 했고, 나머지는 그냥 외국인 목소리 들으며 연습하는 거다. 이거 하루에 2개씩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했으니까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부터 2개씩만. 여기를 계속 공부하면은 사진 유형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읽는 유형이구나. 공부 많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사진부터 숙제를 하게 되겠죠. 그럼 보자. 그럼 사진 유형이 오늘 숙제가 14개예요. 오늘 첫 번째 건 아까 했어요. 그러면 13개인데 오늘 숙제할 때 어느 정도 걸리시냐면 오늘 전체 숙제를 하시는데 어떻게 숙제해도 2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근데 5시간 이상은 안 걸려요. 그래서 기초가 많이 부족해도 5시간 이상 걸리면 뭐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조교한테 오픈 카톡 하시기 바랍니다. 저 5시간 넘게 걸려요. 이렇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5시간 넘게 걸리는 애들의 특징은 해설지를 외우고 있던지 아니면 자기 답안을 다 녹음해가지고 막 사전이랑 다 발음을 맞춰보고 있다든지 이러니까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건 오바예요. 대오바. 그럴 필요 없죠. 발음이 그렇게 중요한 시험도 아닐 뿐더러 그 발음을 내가 연습을 해도 시험장 가면 사진이 어차피 바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서 숙제할 때? 사진 보고 순서 잡아서 복화 읽고 넣어요. 반복. 그 다음에 30초 안에 말해봐요. 30초 안에 충분했어. 그래? 그럼 다음 사진 가요. 사진 보고 밑에 복화 읽고 답안 구성해요. 만들어요. 답안 못 만들겠어. 그럴 땐 해설지를 봐도 돼요. 해설지는 어떻게 답안을 구성했는지 벤치마킹하는 거지 해설지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해설지 어디 있어요? 게시판에 있겠죠. 어디 있죠? 여기 해설운동 바이에 있겠죠. 복화 사용해서 템으로 답안 만들어요. 반복. 나 답안의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워드에 써봐요. 62전에 안 맞네요. 반복. 그 다음에 이제 30초 안에 말해보기. 이렇게. 근데 우리 수업 끝나고 나오면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잘못된 공부 방법이 뭐다? 반복을 안 하고 그냥 저질러 보고 끝내는 거. 그럼 이제 내 공부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차곡차곡 수업 시간에 한 것처럼 답안 만들고 그 답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쓰고 싶은 손으로 쓰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반복하고 안 보고 말할 때는 필기한 거 안 볼 거니까. 방금 아줌마랑 아들 사진 푼 것처럼 완성, 반복, 그 다음 안 보고 말해본다. 이렇게. 그래서 반복의 과정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진 유형 숙제 열공해 주시고 사실상 사진을 13개 쪼개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릴 텐데 매일매일 그 정도 공부해 주시면은 레벨 6는 확실하게 나와요. 레벨 6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된 코스예요. 48세 선생님도 레벨 6가 나왔어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6이 나올까 말까를 사춘기 겪지 마시고 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일단 스터디 신청자만 남고 나머지는 퇴실할 건데 거국적으로 인사 한번 할게요. 2주 동안 열심히 하실 거죠. 선생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늦게 끝내서 미안해요. 내일부터는 정시에 끝낼게요. 솔직히 정시 못 끝내고 조금. 자, 그리고 스터디 신청자는 자리에 남고 나 스터디 안 할 거야. 그러면 바로 퇴실하셔서 집에서 1강 숙제 열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쳐 모이도록 할게요. 나는 스터디 신청하다 남고 안 한다. 퇴실.